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차량 손해사정사 2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과는 좀 완전히 다른 시험이 되겠어요. 왜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은 시험지 안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지 안에 문제, 그리고 1, 2, 3, 4번 보기 안에 키워드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OX를 사실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차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보면 눈에 익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익혀둬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걸 고르고 내가 골라내는 방식이었다면 2차에서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써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문제에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딱 그거 뭐라는 것만 문제에서 딱 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목차도 딱 잡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시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일단은 시험의 형태가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얘기한 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어떤 약술 형태가 있습니다. 약술 형태.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차량 손사에서는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요. 높지는 않은데 논술, 사례 문제, 즉 어떠한 사례, 상황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답안을 전개시키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차량 손사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이 부분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점점 이 논술 사례 비중이 사실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고 있는 것도. 우리 신체 손사를 한번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신체 손사는 이 비중이 압도적이죠. 10문제 중에 막 8개 나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니까. 근데 이제 차량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어찌됐든 목표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객관식 시험은 OMR 카드에 답안지를 써서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사람이 채점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가장 큰 포커스죠, 사실은.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답안에 무엇을 보고 점수를 주겠어요. 자, 점수를 줘야 됩니다, 내가. 자, 10점짜리라면 10점을 0점부터 시작해서 10점을 줘야 돼요. 줘야 되면 무엇을 보고 주겠어요? 어떤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한다면 그 뭐뭐에 대한 것에 필수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하겠죠. 예를 들면 대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쓰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지급, 전부 멸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2개만. 근데 이거 2개가 안 들어가고 문장을 길게 구성을 했어요. 답안을. 근데 아무리 길게 써봤자 뭐예요? 결국은 이 2가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되시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키워드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하는 부분. 응용. 논술 사례의 어떤 논리 전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이 키워드가 컴퓨터 폴더 정리되듯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때부터 했던 거. 개념, 구조, 원리. 이 개구리가 잘 잡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차량 손사에 집중을 해서 차량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논술 사례 부분은 그렇게까지라는 표현보다는 약술보다는 어떤 비중이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다? 결국에는 키워드 싸움이다. 키워드 싸움이다라는 거. 일단은 되시겠죠? 그래서 공부 방식, 강의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우리 1차 때 했던 것처럼 키워드 트리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쓰시오 했다라고 한다면 그 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면 목차를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뭐다. 이런 식의 키워드 트리, 키워드를 가지고 나가는 방식. 이것이 이제 우리 1차 때부터 해왔던 키워드 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 트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늘 해왔듯이. 자, 그러면 강의 과정은 1차 때와 역시나 같습니다. 과정 자체는 우리 에센셜,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이런 식으로 나누겠어요. 자, 그러면 에센셜에서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 이론. 그 중에서도 기본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배울 겁니다. 사실 모든 이론들은 다 여기서 할 거고요. 여기서 할 거고요. 문제풀이와 파이널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심화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은 추가를 시킬 겁니다. 추가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에센셜을 기본 이론을 다 끝내고 나야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 아니면은 그래도 바로 어찌됐든 바로 내가 이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은 심하다라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내용들을 하나씩. 그래서 문풀에서는 이론 플러스, 파이널에서는 이론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하면서요. 자, 그럼 문제풀이 드릴로 가서는 당연히 이것들을 훈련, 반복 하는 훈련을 하겠죠. 반복 훈련을 이제 할 거고. 파이널 가서는 자,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합체를 시킬 거예요. 합체.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 과목은 두 과목이 있어요. 자동차 구조 정비와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를 한 다음에 자동차 보험으로 갈 거예요. 자동차 보험으로.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어떤 손해에 관련돼서 그렇죠? 손해에 관련돼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약관상 지급 책임을 판단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사례 문제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자동차에 관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먼저 끝내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내용을 끝내놓으면 이 내용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자동차 구조 정비는 사실 이제 공부할 때는 이해 플러스 암기죠. 공부할 때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을 쓸 때는 사실은 암기에 가깝죠. 이해가 되실까요? 답을 쓰는 거, 시험 문제는 암기 시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기할 사항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초반부에 끝내놓고 이것을 하면서 계속 하루에 뭐 20분씩, 뭐 10분씩 여러분들도 반복을 해 나가시면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럼 끝날 때쯤 가서는 사실은 자동차 구조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마스터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정비 먼저 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자, 자동차 구조 정비하면서 에센셜 있고 드릴 있고 파이널 있죠?
그렇죠? 이거 끝내고 자동차 보험하면서 이 내용들 자연스럽게 복습을 해 나가면서 갈 거예요. 또 우리 자동차 EDF 과정 거치면서 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또 복습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1차 우리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EDF 과정 안에서도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되죠. 반복이. 그런데 이거를 반복하고 이거 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자동 차량 손사 2차 과목에 대한 기본기 마스터가 완전히 끝나실 거예요. 완전히 어느 정도 다 마스터가 되시고 그러고 나면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 책을 하나 더 봐볼까? 라고 하셔서 서점에 가셔서 어떤 관련된 교재나 책을 한번 봤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충분히 혼자 독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혼자.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구성을 할 때요. 강의를 구성을 할 때에 시중에 있는 웬만한 책들은 다 삽니다. 다 삽니다. 특히나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격증 시험 책뿐만 아니라 그냥 자동차에 관련된 책들을 베스트 아마 10까지는 있을 거예요. 집에. 베스트 10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정말 시험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른 책을 하나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재밌게 적극적인 자세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랑 같이 이제 과정을 이렇게 하고 나시면 나중에 이제 독학하실 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실무하실 때라든지 그럴 때에 좋은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기가 마스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강의 방식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교재를 처음에 받으실 겁니다. 교재. 근데 제가 이 교재 위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서 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필기 플러스 교환을 드릴 겁니다. 교환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되시겠죠? 이 위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하나의 호흡으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격증 학교 다닐 때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그리고 이 시험 기간도 길고, 또 요즘에는 또 그렇습니다. 이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이 그래도 난이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지는 시험이 되면서, 다행히 우리 차량 손사는 2과목 정도지만 신체 같은 경우에는 막 4과목이 되죠. 2차가. 그럼 1차랑 합쳐버리면 막 7과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힘들어진, 그리고 기간도 조금 더 요구하는 시간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공부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가. 그래서 저도 참 저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아니면 재미를 추구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일도 그렇고 사실은 공부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찍 자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도 하루를 내가 알람에 맞춰서,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회사 출근 이 스케줄에 맞춰서 급하게 이렇게 막 끌려가. 저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일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하루를 끌고 가는 게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이어지고 그 안에서 재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좀 길고 힘든 시험 기간 동안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하는 이 강의 과정 속에서 재미를 좀 찾으시고 그래서 어떤 공부란 게 해볼 만하네 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도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와서부터는 20살 돼서부터는 공부를 완전히 한때 나섰습니다. 완전히 책 보는 거는 좀 좋아하고 그래서요. 책 보고 이제 정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강의만 듣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진짜 그래서 막 학사 경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그때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가 너무 싫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저도 여러분들 자격증을 땄고 일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도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또 직업이잖아요. 강사라는 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공부라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하게 그냥 내가 이번에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이건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일 한 번 더 봐서 또 이해하면 되지. 결국에는 공부는 여러분들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예요. 어렵고 쉽다 이런 표현 앞으로는 이런 쓰지 마시고 내가 이걸 모르겠다, 이 과목 어렵다, 이 단원 어렵다, 이 챕터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안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들 지식 수준의 지적 수준으로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증 시험이 여러분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뭔가 정말 세계 1위, 국내 1위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실적 달성하실 거나 회사에서 그다음에 뭐 학생분들은 뭐 장학금 받기 위해서는 석차 또 몇 위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런 거라든가. 그것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부담 없이 쉽게 생각하시고 다만 오늘 이해 안 되면 내일 이해하면 돼요. 꾸준히. 그럼 언젠가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과목이. 이 공부가. 그럼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훨씬 재밌어요. 훨씬.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덜 힘들고 재밌는 시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